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면접에 대한 단편적인 컨텐츠에서 벗어나서 인적성과 재시문 면접을 앞두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몇몇 2022학년도 면접 시사 이슈와 이러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계획은 인문사회 분야와 자연이공 분야를 묶어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만 정리하려고 했지만 여러모로 이슈들이 가득한 한 해였기 때문에 두 편의 컨텐츠로 나누어서 몇몇 예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시사 면접 이슈들을 분석하는 방법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주요 시사 이슈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두 컨텐츠 모두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몇몇 시사 이슈를 다루기에 앞서서 시사 면접이 아님에도 시사 이슈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접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서류 기반 면접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사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하나요? 와 같은 의미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는 하는데요. 서류 기반 면접이면 분명히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반된 질문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서류에는 딱히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 시사 이슈에 대한 질문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러한 판단은 시사 이슈를 정말 좁은 범위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이고요. 굳이 특정 시사 이슈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어도 원한다면 충분히 인적성 면접의 형태로 돌려서 질문할 수도 그리고 돌려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최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한 가지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매년 여러 학교의 면접에서 뜬금없이 학생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이슈인 노벨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노벨상의 주인인 알프레드 노벨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 경험은 물론 노벨상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저명한 상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 경험이 여러분의 서류에 없음에도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누군지 아는가는 물론 노벨상 수상 연구 주제 중 관심 있는 연구 주제가 있는가 등등 노벨상에 대한 질문들이 매년 여러 학교의 여러 전공의 면접에서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노벨상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인지도와 더불어서 이 노벨상의 주제야말로 한 해의 수많은 연구들 중에서도 인류에게 중요한 변화의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 연구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벨상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대학교와 사정관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노벨상의 수상 기준과 같은 노벨상 자체에 대한 인지의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 최신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파악하고 있는가와 더불어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심 분야의 연구 방향성을 선도하는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정 이슈에 대한 지식적 측면의 깊이보다는 특정 이슈에 대한 지원자의 관점과 생각 그리고 열정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시사 이슈 질문의 주된 목적이자 인적성 면접 질문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이성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속 시사 이슈와 관련된 질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사 이슈에 대한 정보 파악 수준, 시사 이슈에 대한 명확한 의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탐구 경험, 마지막으로 시사 이슈에 대한 결론을 자신만의 강점에 부합시킬 수 있는 역량임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석소장과 메이저 리서치의 디렉터들이 선정한 주요 인문사회 분야 시사 이슈들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사회 분야 시사 이슈 분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예시이자 주제는 ESG 경영이라는 이슈입니다. ESG 경영을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의 메인 소재로 활용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ESG 경영의 정체성을 너무 단적으로만 정의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환경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친환경적인, 사회를 뜻하는 단어도 들어갔으니까 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 목적성,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버넌스까지 들어갔으니까 새로운 방식의 혁신을 넣어서 최종적으로는 ESG 경영을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혁신 경영이라고 단순하게 정의 내리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ESG 경영의 경우 아직은 학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정의되고 합의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많은 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ING의 개념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인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본 컨텐츠에서 ESG 경영의 본질과 역사에 대해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심 쟁점만 말씀드리자면 ESG 경영을 메인 소재로 활용한 학생들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해서 티끌만큼의 탐구라도 해본 학생들은 석소장이 제시한 위의 5가지 사항들 ESG 경영이 CSR 및 CSV 경영 개념과 갖는 차이점은 무엇인지 ESG 경영이 대두되기 시작한 배경은 무엇인지 ESG 경영의 구성 요소인 E와 S와 G는 각각
각각 어떤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지, ESG 경영은 회사 주주 고객에게 각각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국내 및 국외 기업 중 지원자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ESG 경영 도입 사례는 무엇인지 등과 같은 이 5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얼마나 대답할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만 합니다. 방금 석 소장이 말씀드렸다시피 ESG 경영 개념 자체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이슈인 만큼 특정 이론이나 법칙처럼 정의 내리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의 내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지양을 해야만 할 뿐더러, 이런 ESG 경영과 같은 최신 이슈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사례를 통해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다가가 보았는가라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명심을 해주셔야만 하고요. 여러 이슈들 중에서도 ESG 경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 한 분야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와 세계 단위에서 얼마든지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공에 상관없이 탐구 주제로 선정한 학생들이 유난히 많았기에 첫 번째 예시이자 주제로 선정한 것이니까 ESG 경영에 대한 자그마한 흔적이라도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해당 질문들을 꼭 해결해 보시는 것을 석 소장이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는 ESG 경영과 결을 함께하고 있는 탄소 중립 및 탄소세 이슈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오래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오던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관념이자 방향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요. 석 소장이 블로그에 아주 자세하게 기재를 해놨듯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협의된 정책 방향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더 큰일 나서 모두가 망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발생을 억제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 및 2050년 경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이야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논할 가치 없이 올바른 방향성의 정책이지만 문제는 이 탄소 중립의 시행 방법에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탄소를 생성하는 주된 원인이 환경 자체 혹은 개인의 단위가 아니라 기업과 국가 단위의 다양한 산업 및 현상들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발생을 억제해야 하고, 탄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생성의 주된 원인들을 제거해야만 하는데 이 대상자들이 바로 기업과 국가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탄소 중립 정책이 ESG 경영과 결을 함께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탈탄소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여러 기업들이 ESG 경영의 3가지 요소 중 환경을 뜻하는 이를 탄소 중립과 연관 지어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탄소 중립 방향성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 탄소 중립을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기업들에 대한 투자 결정 요소에서 환경 고려에 대한 배점을 높여서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탈탄소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탄소세와 같은 행정적 정책적 억제제를 통해서 여러 사회 주체들이 반강제적으로 탈탄소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 등 탄소 중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한 여러분들이 지원한 전공에 따라서 탐구의 깊이와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이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탄소 중립 이슈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 이슈는 탈원전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와 그린 뉴딜 이슈 등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시사 면접 질문 이슈 후보이니까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시사 이슈 질문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2가지 예시인 ESG 경영과 탄소 중립에 대한 석 소장의 정리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사회 분야 시사 이슈의 경우 자연 이공 분야 시사 이슈와 달리 이슈 간의 연결고리가 확실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부터 꾸준히 축적되어 온 개념인 ESG 경영이 2018년 IPCC의 보고서를 기점으로 수면 위로 급격하게 올라오며 탈탄소 및 탄소 중립과 맞물려서 전 세계의 기업과 국가 모두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인문사회 분야 이슈들 역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얇든 굵든 연결되어 있다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석 소장이 여러 이슈들 중에서도 ESG 경영과 탄소 중립을 핵심 예시로 삼은 건 역시 두 주제만큼이나 이슈의 연결고리를 설명하기가 좋은 예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친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해당 이슈를 탐구 주제로 삼은 학생들이 실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두 이슈를 선택한 것도 맞기는 하지만, 석 소장이 두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하나의 이슈를 공부한다는 관점보다는 여러 시사 이슈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시사 이슈를 골라서 해당 이슈가 수면 아래에 있던 과정부터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하나의 독립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가장 빠르고도 가장 확실하게 시사 이슈를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국제사회의 협력과 제3세계 국가의 인권 향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탐구한 학생에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아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에 대한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권을 비롯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꾸준히 탐구한 학생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제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해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이비드 카드 교수에 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필리핀 독재 정권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리아 레사 언론인에 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콘텐츠 초반에 석 소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사 이슈 면접 질문의 경우에는 형태와 소재만 시사 이슈로 포장되어 있을 뿐 핵심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지원자의 관점과 탐구 경험을 알아보기 위함임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분석보다는 몇몇 기준별로 석 소장이 블로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인문 및 사회학 계열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께서는 해당 이슈들 중에서도 본인의 자기소개서 및 생활기록부 혹은 연구 목표 분야와 관련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해당 이슈의 주요 쟁점, 해당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 및 근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자신만의 면접 답안으로 살리기 위해서 연계할 수 있는 고교 생활 중 탐구 경험을 꼭 분석 및 정리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석 소장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이슈가 되게 그렇듯 각 분야별로 독립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연계성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니까 해당 요소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